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로 찾아왔습니다. 바로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혹시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들이 나이 들어서 잠이 안 온다, 새벽에 자꾸 깬다고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본인이 직접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드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들을 차근차근 알아보고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질 좋은 잠을 잘 수 있는지 실질적인 방법들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주된 원인 소개. 먼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주된 이유부터 말씀드릴게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화로 인한 생체시계 기능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리듬이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각종 질병이나 약물의 영향입니다. 관절염, 전립선 질환, 수면 무호흡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죠. 이제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체시계의 변화. 일주기 리듬의 변화. 우리 몸에는 24시간 주기로 돌아가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이걸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데 뇌의 특정 부위에서 이걸 조절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생체시계를 조절하는 신경 기능이 점점 약해져요. 마치 오래된 시계가 부정확해지는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저녁 8시, 9시만 되어도 졸려하시고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바로 일주기 리듬이 앞당겨진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70세 할머니가 나는 밤 9시에 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게 자연스럽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바로 생체시계가 변화한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밤 11시에 자서 아침 7시에 일어났다면 이제는 전체적으로 23시간씩 앞당겨진 거죠. 수면 시간의 자연스러운 감소.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실제로 필요한 수면 시간도 줄어들어요. 20대에는 8시간씩 자도 모자랐는데 60대가 되면 67시간만 자도 충분할 수 있어요. 이건 뇌의 수면 조절 기능 자체가 변화하기 때문이에요. 수면에 대한 욕구가 예전만큼 강하지 않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젊었을 때는 10시간씩 자도 피곤했는데 이제는 6시간만 자도 괜찮다. 그런데 이게 정상인지 걱정된다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호르몬 변화. 멜라토닌 분비량 감소. 이제 호르몬 이야기를 해볼게요. 잠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호르몬이 바로 멜라토닌이에요. 멜라토닌은 뇌의 송거체라는 부위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고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송거체의 기능이 저하되면서 멜라토닌 분비량이 현저히 줄어들어요. 20대에 비해 60대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기도 한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젊은 사람은 밤 9시만 되어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와요. 하지만 나이 든 분들은 밤 11시가 되어도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아서 아직 잠이 안 온다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잠들기가 어렵다, 뒤척이다가 새벽에야 잠든다고 호소하시는 거예요. 이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의 변화 때문인 거랍니다. 질병과 약물의 영향. 만성질환의 영향. 나이가 들면서 여러 가지 만성질환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질환들이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대표적인 게 관절염이에요. 무릎이나 어깨, 허리가 아프면 누워있어도 불편하잖아요. 특히 날씨가 추워지거나 습해지면 관절 통증이 더 심해져서 밤에 계속 잠을 깨게 되죠. 한 70세 남성분은 밤에 허리가 너무 아파서 한두 시간마다 깬다. 그러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수면제를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근본 원인인 관절염을 치료해야 하는 거죠. 전립선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전립선이 커지면서 야간뇨가 생기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면서 깊은 잠을 잘 수 없게 돼요.
실제로 한 분은 밤에 화장실을 4~5번씩 간다. 그럴 때마다 잠이 깨서 다시 잠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 치료와 함께 수면 개선을 해야 해요. 수면 관련 질환. 나이가 들면서 수면 자체와 관련된 질환들도 많아져요. 수면 무호흡증이 대표적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 기도가 막혀서 호흡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되면 뇌가 산소 부족을 감지해서 자꾸 깨우게 되죠. 보통 코골이가 심한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는데 본인은 잠을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깊은 잠을 자지 못한 거예요. 하지불안 증후군도 있어요. 이건 다리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은 불쾌한 감각 때문에 다리를 계속 움직이고 싶어지는 증상인데요. 특히 누워있을 때 더 심해져서 잠들기 어렵게 만들어요. 한 분은 저녁만 되면 다리가 근질근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걸어다니다가 겨우 잠든다고 하셨어요. 약물 부작용. 나이가 들면서 복용하는 약물들도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항우울제 중에는 각성 효과가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녁에 복용하면 잠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기관지 확장제나 중추신경자극제도 마찬가지고요. 심지어 감기약에 들어있는 일부 성분들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답니다. 한 분은 혈압약을 바꾼 후부터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약물을 조정한 후에 수면이 개선되었어요. 그래서 만약 새로운 약을 복용하기 시작한 후부터 불면증이 생겼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개선 방법 1. 규칙적인 생활 습관. 이제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 만들기. 가장 중요한 건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예를 들어 밤 10시에 자서 아침 6시에 일어나기로 정했다면 주말이든 평일이든 상관없이 이 시간을 지켜야 해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23주 정도 지속하면 몸이 적응하게 돼요. 한 분은 평일에는 일찍 자는데 주말에는 늦게까지 TV를 본다. 그러다 보니 월요일마다 잠들기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주말에도 평일과 비슷한 패턴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낮 시간 활동량 늘리기. 낮 시간에 적당한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해요. 몸을 움직여야 밤에 피곤함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잠들 수 있거든요. 꼭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산책을 30분 정도 하거나 집 안에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실제로 한 할머니는 오전에 공원에서 게이트볼을 하고 오후에는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했더니 밤에 잠이 훨씬 잘 온다고 하셨어요. 다만 주의할 점은 잠들기 34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는 거예요. 몸이 각성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잠들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수면 환경 개선하기. 잠자는 환경도 중요해요. 방이 너무 밝거나 시끄러우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요. 커튼을 쳐서 방을 어둡게 만들고 온도는 1822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는 게 좋아요. 너무 더우면 자다가 깰 수 있거든요. 침구도 중요한데요. 너무 푹신하거나 너무 딱딱한 매트리스보다는 적당히 단단한 걸 사용하는 게 좋아요. 한 분은 매트리스를 바꾸고 나서 허리 통증도 줄어들고 잠도 훨씬 잘 잔다고 하셨어요. 잠들기 전 루틴 만들기. 잠들기 전에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우리 뇌에 이제 잠잘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예를 들어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TV나 스마트폰을 끄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면서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한 분은 매일 잠들기 전에 일기를 쓰고 감사 인사를 한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서 잠이 잘 온다고 하셨어요. 개선 방법 2. 원인 질환 치료. 근본 원인 찾기.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무작정 수면제만 먹을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관절염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잔다면 관절염 치료를 받아야 하고 전립선 질환 때문이라면 전립선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거죠. 수면 무호흡증이 의심된다면 수면다원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약물 조정.
복용하고 있는 약물 때문에 불면증이 생겼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약물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해요. 같은 효과를 내는 약물이라도 수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거든요. 의사가 다른 약물로 바꿔주거나 복용 시간을 조정해주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절대로 임의로 약을 끊거나 줄이면 안 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해야 해요. 전문의 상담. 만약 이런 방법들을 다 시도해봤는데도 불면증이 계속된다면 수면 전문의나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려요. 전문의가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해 줄 수 있거든요. 수면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많은 분들이 잠이 안 오면 바로 수면제를 찾는 경우가 있는데 수면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요. 수면제는 일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은 수면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요. 수면제를 복용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적절한 용량으로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고려해야 해요. 무엇보다 수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생활 습관 개선과 원인 질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해요. 자연스러운 수면 보조제. 약물 대신 자연스러운 방법들도 있어요. 멜라토닌 보충제를 복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요. 다만 이것도 의사와 상의한 후에 복용하는 게 좋아요. 라벤더 향이나 카모마일 차 같은 천연 진정제들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부작용이 적으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따뜻한 목욕이나 족욕도 좋은 방법이에요. 체온을 약간 올렸다가 떨어뜨리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을 유도할 수 있어요. 가족의 역할. 나이 든 부모님이 불면증으로 고생하고 계신다면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해요. 부모님의 수면 패턴을 관찰해보고 어떤 요인들이 수면을 방해하는지 파악해보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병원 진료를 받을 때도 함께 가서 의사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무엇보다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안 오는 거야 라고 무시하지 말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마무리와 당부사항. 지금까지 나이가 들면서 잠이 줄어드는 이유와 그 해결책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어요. 정리해보면 생체 시계의 변화, 멜라토닌 분비 감소, 각종 질병과 약물의 영향 등이 주된 원인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서 잠이 줄어드는 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어요. 만약 2주 이상 불면증이 지속된다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려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